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암과 음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히 암 진단을 받은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라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감마저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막막함 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지치고 힘든 여정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희망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암세포의 식량,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제가 16년 넘게 암 환우분들과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암세포의 먹이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식단에서 배제하곤 합니다. 심지어 저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세포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암의 위치와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찍는 PET-CT 검사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PET-CT를 찍을 때 우리는 방사성 물질을 섞은 포도당 주사를 맞습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 즉 순수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포도당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죠. 그런데 이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왕성하게 포도당을 빨아들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주변의 포도당을 전부 끌어모으죠. 방사성 물질이 붙은 포도당이 암세포에 집중적으로 모이면 그 부위가 감마 카메라에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PET-CT에서 암 조직을 찾아내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암세포가 당, 즉 탄수화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뇌, 심장, 근육 등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정상 세포 역시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어버린다면 암세포를 굶기는 동시에 우리 몸의 건강한 군대인 정상세포까지 굶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환자는 기력을 잃고 삐쩍 말라가며 암과 싸울 힘조차 잃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탄수화물이 똑같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지수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당지수란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고 높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빵, 과자,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몸은 앞서 말한 PET-CT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넘쳐나는 포도당을 힘세고 탐욕스러운 암세포가 대부분 독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찌꺼기를 정상세포가 겨우 얻어먹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뇌는 췌장에게 비상사태다,
빨리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춰라. 라고 명령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주는 택배 트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될 때 IGF-1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이 함께 뿜어져 나옵니다. 이름 그대로 이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어떤 세포를 성장시킬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결국 나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암세포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동시에 쑥쑥 자라라고 성장 촉진제까지 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불을 끄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면 좋은 탄수화물은 당지수가 낮은 음식, 즉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입니다. 현미, 통곡물, 그리고 대부분의 채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정상세포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정상세포는 충분한 힘을 얻어 제 기능을 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암과 싸울 체력을 비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 환자의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탄수화물을 좋은 탄수화물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부, 암을 키우는 또 다른 열쇠, 호르몬과 식단 특히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과 같이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암의 경우 식단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에서 유방암이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유방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공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을 단순히 보온이나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방 자체가 하나의 내분비 기관, 즉 호르몬을 생산하는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체지방이 늘어날수록, 즉 살이 찔수록 우리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세포를 자극해 더 빨리 자라고 퍼지게 만드는 재발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고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마십니다. 하지만 우유는 송아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하기 위해 어미소가 만드는 성장 맞춤 식품입니다. 그 안에는 송아지를 위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간, 특히 성장이 멈춘 성인이 이 성장 호르몬을 섭취했을 때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가 그 혜택을 받아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귀한 영양 공급원이었지만 좋은 음식이 넘쳐나는 지금 굳이 암 투병 중에 우유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즈, 버터와 같은 유가공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식품은 바로 콩입니다. 한때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유방암에 해롭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를 통해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착한 에스트로겐은 우리 유방세포의 수용체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암을 유발하고 성장시키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와도 결합할 자리가 없게 됩니다. 마치 좋은 사람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나쁜 사람이 앉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부, 청국장, 된장, 그리고 집에서 직접 만든 콩물이나 두유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자
암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 시중에서 파는 달고 맛있는 두유는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3부, 만병통치약인가, 양날의 칼인가, 비타민C의 두 얼굴, 비타민C 주사만 맞으면 암이 낫나요? 이 역시 제가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비타민C는 피로회복, 감기 예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능으로 알려져 있어 암 치료에서도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타민C만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비타민C는 용량에 따라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영양제로 먹는 저용량의 비타민C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죠. 하루 2000mg 내외의 경구 복용은 암 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정맥주사를 통해 초고용량의 비타민C를 투여해야 합니다. 초고용량의 비타민C는 몸속에서 반대로 산화제 역할을 하여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암세포를 공격하여 손상을 입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상세포는 이 활성산소를 물로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 거의 손상을 입지 않지만 암세포는 이 효소가 부족해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표적 치료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 공격력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표준 항암제가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미사일이라면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은 권총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격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따라서 수술, 항암, 방사선과 같은 표준 치료를 모두 거부하고 비타민C에만 의존하는 것은 미사일로 싸워야 할 전쟁터에 권총 한 자루만 들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요법은 표준 치료를 보완하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며 항암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보완 대체 요법이지 결코 표준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4부,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 저는 25년 전 식도암 진단을 받으셨던 아버지를 통해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병원에서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전부였고 의사는 수술은 잘 됐지만 3년 생존율은 30% 미만입니다.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술과 치료 후 아버지는 15kg이 빠지고 물조차 삼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 막막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준 치료와 더불어 제가 안내해드린 식이요법, 해독요법 등 통합적인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3년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던 아버지는 그 후로 13년 반을 더 건강하게 진통제 하나 없이 사시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이 발표하는 5년 생존율과 같은 통계는 오직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만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환자 자신의 절실한 노력, 즉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해진다면 그 통계는 완전히 새롭게 쓰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지켜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진단 초기의 분노와 절망을 빠르게 극복하고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둘째,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의 표준 치료를 어리석다고 외면하지도 않고
반대로 민간요법이나 대체요법만이 살 길이라고 맹신하지도 않습니다. 표준치료의 장점과 보완요법의 장점을 모두 취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왜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이 치료가 어떤 원리인지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몸으로 꾸준히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스스로 느낍니다. 넷째, 단순하게 삽니다. 매번 CT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정해진 치료 계획을 묵묵히 실천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비우고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나 가족과 같은 든든한 지지자가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은 분명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더할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용기가 되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암과 음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히 암 진단을 받은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라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감마저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막막함 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지치고 힘든 여정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희망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암세포의 식량,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제가 16년 넘게 암 환우분들과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암세포의 먹이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식단에서 배제하곤 합니다. 심지어 저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세포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암의 위치와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찍는 PET-CT 검사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PET-CT를 찍을 때 우리는 방사성 물질을 섞은 포도당 주사를 맞습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 즉 순수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포도당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죠. 그런데 이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왕성하게 포도당을 빨아들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주변의 포도당을 전부 끌어모으죠. 방사성 물질이 붙은 포도당이 암세포에 집중적으로 모이면 그 부위가 감마 카메라에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PET-CT에서 암 조직을 찾아내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암세포가 당, 즉 탄수화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뇌, 심장, 근육 등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정상 세포 역시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어버린다면 암세포를 굶기는 동시에
우리 몸의 건강한 군대인 정상세포까지 굶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환자는 기력을 잃고 삐쩍 말라가며 암과 싸울 힘조차 잃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탄수화물이 똑같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지수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당지수란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고 높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빵, 과자,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몸은 앞서 말한 PETCT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넘쳐나는 포도당을 힘세고 탐욕스러운 암세포가 대부분 독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찌꺼기를 정상세포가 겨우 얻어먹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뇌는 췌장에게 비상사태다. 빨리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춰라. 라고 명령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주는 택배 트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될 때 IGF-1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이 함께 뿜어져 나옵니다. 이름 그대로 이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어떤 세포를 성장시킬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결국 나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암세포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동시에 쑥쑥 자라라고 성장 촉진제까지 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불을 끄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면 좋은 탄수화물은 당지수가 낮은 음식, 즉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입니다. 현미, 통곡물, 그리고 대부분의 채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정상세포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정상세포는 충분한 힘을 얻어 제 기능을 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암과 싸울 체력을 비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 환자의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탄수화물을 좋은 탄수화물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부, 암을 키우는 또 다른 열쇠, 호르몬과 식단 특히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과 같이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암의 경우 식단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에서 유방암이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유방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공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을 단순히 보온이나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방 자체가 하나의 내분비 기관, 즉 호르몬을 생산하는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체지방이 늘어날수록, 즉 살이 찔수록 우리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세포를 자극해 더 빨리 자라고 퍼지게 만드는 재발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고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마십니다. 하지만 우유는 송아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하기 위해 어미소가 만드는 성장 맞춤 식품입니다.
그 안에는 송아지를 위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간, 특히 성장이 멈춘 성인이 이 성장 호르몬을 섭취했을 때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가 그 혜택을 받아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귀한 영양 공급원이었지만 좋은 음식이 넘쳐나는 지금 굳이 암 투병 중에 우유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즈, 버터와 같은 육아공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식품은 바로 콩입니다. 한때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유방암에 해롭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를 통해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착한 에스트로겐은 우리 유방세포의 수용체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암을 유발하고 성장시키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와도 결합할 자리가 없게 됩니다. 마치 좋은 사람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나쁜 사람이 앉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부, 청국장, 된장, 그리고 집에서 직접 만든 콩물이나 두유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자 암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 시중에서 파는 달고 맛있는 두유는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3부, 만병통치약인가, 양날의 칼인가, 비타민C의 두 얼굴, 비타민C 주사만 맞으면 암이 낫나요? 이 역시 제가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비타민C는 피로회복, 감기 예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능으로 알려져 있어 암 치료에서도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타민C만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비타민C는 용량에 따라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영양제로 먹는 저용량의 비타민C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죠. 하루 2000mg 내외의 경구 복용은 암 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정맥주사를 통해 초고용량의 비타민C를 투여해야 합니다. 초고용량의 비타민C는 몸속에서 반대로 산화제 역할을 하여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암세포를 공격하여 손상을 입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상세포는 이 활성산소를 물로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 거의 손상을 입지 않지만 암세포는 이 효소가 부족해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표적 치료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 공격력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표준 항암제가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미사일이라면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은 권총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격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따라서 수술, 항암, 방사선과 같은 표준 치료를 모두 거부하고 비타민C에만 의존하는 것은 미사일로 싸워야 할 전쟁터에 권총 한 자루만 들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요법은 표준 치료를 보완하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며 항암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보완 대체 요법이지 결코 표준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4부,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 저는 25년 전 식도암 진단을 받으셨던 아버지를 통해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병원에서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전부였고 의사는 수술은 잘 됐지만 3년 생존율은 30% 미만입니다.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술과 치료 후 아버지는 15kg이 빠지고 물조차 삼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 막막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준 치료와 더불어 제가 안내해드린 식이요법, 해독요법 등 통합적인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3년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던 아버지는 그 후로 13년 반을 더 건강하게 진통제 하나 없이 사시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이 발표하는 5년 생존율과 같은 통계는 오직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만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환자 자신의 절실한 노력, 즉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해진다면 그 통계는 완전히 새롭게 쓰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지켜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진단 초기의 분노와 절망을 빠르게 극복하고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둘째,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의 표준 치료를 어리석다고 외면하지도 않고 반대로 민간요법이나 대체요법만이 살 길이라고 맹신하지도 않습니다. 표준 치료의 장점과 보완요법의 장점을 모두 취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왜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이 치료가 어떤 원리인지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몸으로 꾸준히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스스로 느낍니다. 넷째, 단순하게 삽니다. 매번 CT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정해진 치료 계획을 묵묵히 실천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비우고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나 가족과 같은 든든한 지지자가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은 분명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더할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용기가 되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암과 음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히 암 진단을 받은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라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감마저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막막함 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지치고 힘든 여정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희망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암세포의 식량,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제가 16년 넘게 암 환우분들과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암세포의 먹이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식단에서 배제하곤 합니다. 심지어 저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세포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암의 위치와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찍는 PET-CT 검사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PET-CT를 찍을 때
우리는 방사성 물질을 섞은 포도당 주사를 맞습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 즉 순수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포도당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죠. 그런데 이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왕성하게 포도당을 빨아들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주변의 포도당을 전부 끌어모으죠. 방사성 물질이 붙은 포도당이 암세포에 집중적으로 모이면 그 부위가 감마 카메라에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PET-CT에서 암 조직을 찾아내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암세포가 당, 즉 탄수화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뇌, 심장, 근육 등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정상 세포 역시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어버린다면 암세포를 굶기는 동시에 우리 몸의 건강한 군대인 정상세포까지 굶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환자는 기력을 잃고 삐쩍 말라가며 암과 싸울 힘조차 잃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탄수화물이 똑같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지수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당지수란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고 높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빵, 과자,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몸은 앞서 말한 PET-CT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넘쳐나는 포도당을 힘세고 탐욕스러운 암세포가 대부분 독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찌꺼기를 정상세포가 겨우 얻어먹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뇌는 췌장에게 비상사태다. 빨리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춰라. 라고 명령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주는 택배 트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될 때 IGF-1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이 함께 뿜어져 나옵니다. 이름 그대로 이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어떤 세포를 성장시킬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결국 나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암세포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동시에 쑥쑥 자라라고 성장 촉진제까지 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불을 끄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면 좋은 탄수화물은 당지수가 낮은 음식, 즉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입니다. 현미, 통곡물, 그리고 대부분의 채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정상세포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정상세포는 충분한 힘을 얻어 제 기능을 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암과 싸울 체력을 비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 환자의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탄수화물을 좋은 탄수화물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부, 암을 키우는 또 다른 열쇠, 호르몬과 식단 특히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과 같이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암의 경우
식단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에서 유방암이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유방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공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을 단순히 보온이나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방 자체가 하나의 내분비 기관, 즉 호르몬을 생산하는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체지방이 늘어날수록, 즉 살이 찔수록 우리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세포를 자극해 더 빨리 자라고 퍼지게 만드는 재발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고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마십니다. 하지만 우유는 송아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하기 위해 어미소가 만드는 성장 맞춤 식품입니다. 그 안에는 송아지를 위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간, 특히 성장이 멈춘 성인이 이 성장 호르몬을 섭취했을 때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가 그 혜택을 받아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귀한 영양 공급원이었지만 좋은 음식이 넘쳐나는 지금 굳이 암 투병 중에 우유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즈, 버터와 같은 유가공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식품은 바로 콩입니다. 한때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유방암에 해롭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를 통해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착한 에스트로겐은 우리 유방세포의 수용체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암을 유발하고 성장시키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와도 결합할 자리가 없게 됩니다. 마치 좋은 사람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나쁜 사람이 앉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부, 청국장, 된장, 그리고 집에서 직접 만든 콩물이나 두유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자 암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 시중에서 파는 달고 맛있는 두유는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3부, 만병통치약인가, 양날의 칼인가, 비타민C의 두 얼굴, 비타민C 주사만 맞으면 암이 낫나요? 이 역시 제가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비타민C는 피로회복, 감기 예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능으로 알려져 있어 암 치료에서도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타민C만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비타민C는 용량에 따라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영양제로 먹는 저용량의 비타민C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죠. 하루 2000mg 내외의 경구 복용은 암 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정맥주사를 통해 초고용량의 비타민C를 투여해야 합니다. 초고용량의 비타민C는 몸속에서 반대로 산화제 역할을 하여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암세포를 공격하여 손상을 입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상세포는 이 활성산소를 물로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
거의 손상을 입지 않지만 암세포는 이 효소가 부족해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표적 치료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 공격력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표준 항암제가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미사일이라면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은 권총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격력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따라서 수술, 항암, 방사선과 같은 표준 치료를 모두 거부하고 비타민C에만 의존하는 것은 미사일로 싸워야 할 전쟁터에 권총 한 자루만 들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요법은 표준 치료를 보완하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며 항암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보완 대체 요법이지 결코 표준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4부,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 저는 25년 전 식도암 진단을 받으셨던 아버지를 통해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병원에서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전부였고 의사는 수술은 잘 됐지만 3년 생존율은 30% 미만입니다.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술과 치료 후 아버지는 15kg이 빠지고 물조차 삼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 막막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준 치료와 더불어 제가 안내해드린 식이요법, 해독요법 등 통합적인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3년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던 아버지는 그 후로 13년 반을 더 건강하게 진통제 하나 없이 사시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이 발표하는 5년 생존율과 같은 통계는 오직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만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환자 자신의 절실한 노력, 즉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해진다면 그 통계는 완전히 새롭게 쓰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지켜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진단 초기의 분노와 절망을 빠르게 극복하고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둘째,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의 표준 치료를 어리석다고 외면하지도 않고 반대로 민간요법이나 대체요법만이 살 길이라고 맹신하지도 않습니다. 표준 치료의 장점과 보완요법의 장점을 모두 취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왜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이 치료가 어떤 원리인지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몸으로 꾸준히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스스로 느낍니다. 넷째, 단순하게 삽니다. 매번 CT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정해진 치료 계획을 묵묵히 실천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비우고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나 가족과 같은 든든한 지지자가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은 분명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더할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용기가 되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암과 음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히 암 진단을 받은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라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절망감마저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막막함 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지치고 힘든 여정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희망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암세포의 식량,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제가 16년 넘게 암 환우분들과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암세포의 먹이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식단에서 배제하곤 합니다. 심지어 저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세포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암의 위치와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찍는 PET-CT 검사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PET-CT를 찍을 때 우리는 방사성 물질을 섞은 포도당 주사를 맞습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 즉 순수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포도당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죠. 그런데 이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왕성하게 포도당을 빨아들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주변의 포도당을 전부 끌어모으죠. 방사성 물질이 붙은 포도당이 암세포에 집중적으로 모이면 그 부위가 감마 카메라에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PET-CT에서 암 조직을 찾아내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암세포가 당, 즉 탄수화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뇌, 심장, 근육 등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정상 세포 역시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어버린다면 암세포를 굶기는 동시에 우리 몸의 건강한 군대인 정상세포까지 굶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환자는 기력을 잃고 삐쩍 말라가며 암과 싸울 힘조차 잃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탄수화물이 똑같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지수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당지수란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고 높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빵, 과자,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 순간 우리 몸은 앞서 말한 PET-CT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넘쳐나는 포도당을 힘세고 탐욕스러운 암세포가 대부분 독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찌꺼기를 정상세포가 겨우 얻어먹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뇌는 췌장에게 비상사태다. 빨리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춰라. 라고 명령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주는 택배 트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될 때 IGF-1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이 함께 뿜어져 나옵니다.
이름 그대로 이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어떤 세포를 성장시킬까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결국 나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암세포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동시에 쑥쑥 자라라고 성장 촉진제까지 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불을 끄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면 좋은 탄수화물은 당지수가 낮은 음식, 즉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입니다. 현미, 통곡물, 그리고 대부분의 채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정상세포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정상세포는 충분한 힘을 얻어 제 기능을 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암과 싸울 체력을 비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 환자의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탄수화물을 좋은 탄수화물로 교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부, 암을 키우는 또 다른 열쇠, 호르몬과 식단 특히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과 같이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암의 경우 식단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에서 유방암이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유방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이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공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을 단순히 보온이나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방 자체가 하나의 내분비 기관, 즉 호르몬을 생산하는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체지방이 늘어날수록, 즉 살이 찔수록 우리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유방암 세포를 자극해 더 빨리 자라고 퍼지게 만드는 재발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고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환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마십니다. 하지만 우유는 송아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하기 위해 어미소가 만드는 성장 맞춤 식품입니다. 그 안에는 송아지를 위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간, 특히 성장이 멈춘 성인이 이 성장 호르몬을 섭취했을 때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가 그 혜택을 받아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귀한 영양 공급원이었지만 좋은 음식이 넘쳐나는 지금 굳이 암 투병 중에 우유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즈, 버터와 같은 유가공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식품은 바로 콩입니다. 한때 콩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유방암에 해롭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를 통해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착한 에스트로겐은 우리 유방세포의 수용체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암을 유발하고 성장시키는 나쁜 에스트로겐이 와도 결합할 자리가 없게 됩니다. 마치 좋은 사람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나쁜 사람이 앉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부, 청국장, 된장, 그리고 집에서 직접 만든 콩물이나 두유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자 암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단, 시중에서 파는 달고 맛있는 두유는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3부, 만병통치약인가, 양날의 칼인가, 비타민C의 두 얼굴, 비타민C 주사만 맞으면 암이 낫나요?
이 역시 제가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비타민C는 피로 회복, 감기 예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능으로 알려져 있어